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그 기술 문서를 가지고 정적 분석 얘기를 좀 깊게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코드 오류 찾는 거, 그걸 넘어서서요. 당신의 코드나 아키텍처, 또 웹사이트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건강할지, 그러니까 유지보수성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요. 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뭐랄까, 미리 좀 들여다보는 거죠. 미리요? 마치 건물 짓기 전에 술궤도 보는 것처럼 나중에 문제 생길 거 미리 막는 그런 느낌인가요? 딱 그거죠. 예방, 이게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품질 낮고 구조 엉망인 코드는요. 당장 고치기도 힘든데 네. 수정하다 엉뚱한 데서 또 문제 터지고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정적 분석이 이런 걸 미리 좀 줄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특히 주석 없고 구조 없는 코드는 개발자가 들여다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도 크고요.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도와주는 건가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코딩 표준 준수 확인 이런 거였죠? 네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보는 거예요. 변수 이름은 규칙대로 지었는지, 주석은 잘 달았는지, 들여쓰기 같은 거요. 모듈 규칙도 보고요. 아하. 보구가 이런 걸 또 보고 이거 표준이랑 좀 다른데요? 하고 알려주면 이게 유지보수성 높이려면 좀 다듬어야겠구나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오류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게 좀 흥미롭던데요? 네,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고가 뜨는 거죠. 경고. 예를 들면요? 코드가 좀 과하게 복잡하다거나 이런 경고요. 당장은 문제 없어도 나중에 누가 이걸 보거나 고치려면 좀 힘들 수 있으니 구조를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조언 같은 거네요. 당장 고칠 버그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성격이 강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모듈화 지원인데요. 모듈화요. 잘 나뉜 부품으로 조립된 기계처럼 코드도 잘 나눠져 있어야 유지보수가 편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적 분석이 여기서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는 중복고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저기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면 이걸 딱 짚어서 이거 하나로 묶어서 부품, 컴포넌트로 만들면 어때요? 하고 재현하는 거군요. 네, 리팩토링 후보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할 점은 실시간 시스템처럼 속도가 아주 중요하면요. 네? 그 컴포넌트 호출하는 아주 약간의 시간 지연, 런타임 오버헤드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해요. 아주 드물지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듈화가 잘 됐는지 보는 핵심 지표, 바로 커플링하고 응집도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커플링과 응집도. 들어봤어요. 커플링은 컴포넌트끼리 얼마나 얽혀 있는지.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네, 맞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너무 얽혀 있으면 하나 고치려다 다른 거 건드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응집도는 반대로 각 부품이 얼마나 자기 역할에 딱 집중하고 있는지. 이건 높을수록 좋은 거고. 정확합니다. 딱 자기 할 일만 깔끔하게 하는 거죠. 이게 높을수록 좋아요. 결국 정적 분석이 이런 걸 숫자로 보여주니까 우리 시스템은 커플링은 좀 낮춰야겠네. 이 부분은 응집도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있겠네요. 네, 큰 도움이 되죠. 객체 지향 코드에서는 부모 클래스랑 자식 클래스 간의 관계 설정 문제 같은 거 파악하는 데도 쓰이고요. 또 구조적으로 복잡성이 높은 부분도 알려준다고요? 네, 맞아요. 이 부분 코드는 좀 복잡도가 높네요. 나중에 수정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코드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구조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좀 신선했어요. 네. 웹사이트 전체 페이지 구조, 그러니까 사이트 트리 같은 걸 보는데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깊어지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면 테스트하기도 좀 까다로워지고 나중에 뭔가 페이지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작업량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전반적인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는 거죠. 웹사이트의 뼈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진단하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그 웹사이트 만드는 코드 자체에서 보안 약점 같은 것도 찾아내기도 해요. 보안 약점이요. 예를 들면 어떤? 코드 인젝션이라든지 쿠키 보안 문제, 아니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사이트 간 스크립팅, XSS나 SQL 인젝션 같은 잠재적 위험요. 그런 걸 미리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게 쓰이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정적 분석이라는 게
단순히 버그 잡는 걸 넘어서 시스템의 장기적인 건강, 그러니까 유지 보수성을 위한 아주 강력한 예방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코딩 규칙 잘 지키게 돕고 커플링이나 응집도 같은 지표로 좋은 구조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복잡한 부분 미리 알려주고 웹사이트 구조까지 봐주고요. 이게 당신에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더 오래가고 관리하기 쉬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일까요? 정적 분석은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구조나 규칙을 미리 점검하는 거잖아요. 네, 사전 점검이죠. 그렇다면 꼭 코딩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다른 업무나 프로젝트 영역에서 이런 비슷한 방식의 구조적 사전 점검이나 규칙 준수 검토 같은 걸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아, 다른 영역에서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인 효율성이나 뭐랄까 성공 가능성 같은 걸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